지금까지 한 강의하고는 여러분 이제 너무 달라서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철학사 책에 그리스에서 철학이 왜 발생했느냐 했을 때 이제 영국의 버네트라는 분 뭐 이런 분들은 그리스 애들이 애들이라고 하니까 뭐하네. 그리스 사람들이 워낙 천재적이고 과학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되었다 이런 그런 건데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조금 너무 웃기는 소리다. 그래서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이 또 과학적으로 발달하면서 예를 들어 320만 년 전 그 이제 프라이미트라고 그러죠. 이제 그 오랑우탄 계열 180년 전쯤 와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래가지고 이제 두개골이 늘어나는 그런 경지에 오면서 쭉 이게 갑자기 어느 민족이 똑똑해서 철학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 깊은 무의식의 어떤 문화적 심층에서 서서히 발달되어 온 거라는 설이 이제 이 대세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197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구가 하나도 소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혹시 이제 돌아가신 윤명로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현상학 근데 그때 동국대 계셨는데 고대 철학사를 시간 강사로 해서 나중엔 서울대로 오셨지만 1학년 때 고대 철학사를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했다 혼났어요. 예전에는 질문하면 혼나요. 학생은 도대체 그런 질문을 질문이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플라톤의 상기설 뭐 이런 거 피타고라스 이런 거 보고 인도하고 무슨 이 교류가 있지 않았겠냐고 물었다가 아주 그냥 아주 혼났습니다. 왜? 요즘하고 틀려요. 예전에는 뭐 질문을 하면은 딱 그냥 묵사발을 만들으세요.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너는 도대체 공부할 자세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나중 책을 보니까 1920년도에 영국에 나온 책들에 이미 내가 생각한 게 이미 자료로 다 증명이 다 돼 있듯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할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예전에 신화철학으로라는 아예 한 강좌가 있습니다. 한 학기. 그러면 한 3달 강좌분인데 원래는 하나만 딱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철학하고 연관을 느끼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많이는 해놓고 중요한 맥만 이렇게 찝고 넘어가면서 이제 크게 3가지를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2페이지에 써준 거에 보면 거기 첫 위에 나번 밑에 불어로 시오베 동굴이라고 보셨어요? 시오베 동굴이라는 게 영화로 3D로 들어왔었는데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이화에 대해서 하고 사람이 관객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잘렸어요. 없어. 근데 그거 참 보셨으면 그러니까 이 강연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보러 가셨으면 기가 막혔는데 그 원시 동굴 그걸 구석기 시대 굉장히 오래된 동굴을 94년도인가에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걸 3D로 다 해가지고 너무 감명 깊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할 건 이 쇼베 동굴은 더 전에라 지금 마술적 사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종교적 사유 건너뛰어서 이제 철학적 사유 제가 이제 크게 셋을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늘 살펴볼 건 이제 라스코 동굴이라고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하면서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제가 여기 라틴어를 그대로 써놔서 겁먹지 마시고 라틴어를 발음하는 법도 같이 공부하면서 할 겁니다. 라틴어 발음은 굉장히 제일 쉬운 거니까 그래서요 대충 그런 식으로 강연이 전개될 거고 우선 서론 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신화의 종류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화에 대해서 거의
99%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죠. 몰라서. 그러면 도대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신화로 보면 올림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는 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자식한테 못 읽게 해요.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 들어왔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느 교회에서 냈어요. 왜 그랬겠어요? 기독교 입장에서만 보니까 마술 이런 거에 너무 미개인 사유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제가 이제 직접 들었어요. 그 학회 때문에 동국대 앞에 가면 풀뿌리고 무슨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떤 노 교수님하고 무슨 박사과정 여학생하고 만났는데, 둘이 한탄하는 거 아니고 노 교수님이, 야,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리스 신화고 신들이 막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걸 애들을 익히고 대학생도 읽으라고 하는데 다 미친놈들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끼어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내 이해하죠. 기독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는 운명적으로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저도 똑같이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리스 신화 이제 필독서 황금가지 뭐 몇 개 학교에서 주면 읽어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제우스가 맨 바람 피우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이제 한 20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 그때 1학년 때 접고 플라톤에 빠졌다가, 플라톤에서 다시 신화를 모르면 플라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못 느끼시는 분은 절대 못 느껴요. 네, 우리 여기 같이 저 하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 동국대 연퇴하신 양문은 선생님 같은 분은 완전 이성 합리주의자시기 때문에 수학이나 이런 아주 논리적인 거 외에는 거기에 신화나 이런 얘기 나오면 딱 그냥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디 이런 강좌 있어도 그 학회 왔다가 그때는 밖에 나가시고 저런 얘기 듣기 싫다. 이게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인데, 저는 오히려 양문 선생하고 이제 정반대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신화의 종류에 우선 이해하실 것이 그 의식 속에서의 신화, 문학으로서의 신화 둘을 이제 나누는데요. 의식 속에서의 신화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다 문학 작품으로 온 신화만 이야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거기 이제 제가 트루 미스라고 그랬죠. 이때 트루 미스라는 건 참다운 신화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 종교 의식을 하면 그 순간에 종교 의식할 때, 그래서 리추얼 미스도 돼요. 의례 신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신화는 많은 분이 알고 있죠. 혹시 거기 뒤에 어디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신화? 아니, 왜 페르세포네가 어디 갔는데 하데스가 지하의 신이 왜 그 납치해가지고, 아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보지 말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네. 그거 죽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건 딴 거. 이건 지하생으로 잡혀갔는데, 어머니 데메테르가 딸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없어. 근데 드디어 찾았어. 지하의 신이 하데스예요. 하데스는 그냥 영어로 발음해서 하데스고, 불어로는 아데스라고 발음하는데, 그러면 헤르메스를 불어에서는 에흐메스라고 하는 거와 같아요. 이 H가 발음이 안 돼요, 불어에서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오이도스. 그러니까 지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한테 가서 데메테르 신이 가서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딸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인데, 남편하고 3개월 있고 3개월은 엄마하고 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3개월은
본인의 선택에 맡겨라. 그런데 본인이 이제 올라오니까 3분의 2는 지상에 살고 3분의 1은 여기서 사는데, 이것은 의인적인 이야기로 만든 거지 자연현상에 대한 그 투사라고 하면 자연현상을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 기독교 신하고 전혀 다른 문맥이에요. 이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아이티올로지컬 미스라고 원인 설명 신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신화를 갖고 실제 종교 의식을 펼쳐요. 그러면 종교 의식을 펼칠 때 그 페르세포네가 잡혀가고 엄마가 찾으러 다니고 다시 재판 걸리고 다시 살아오고, 이걸 그 과정을 다 말로 읽어줘요. 사제가 실제로 말을 읽는 신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화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 읽어주는 신화, 투 미트란 뜻은.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단계 레고메나 돼 있죠. 이게 그리스어인데 다 읽기 쉬우라고 라틴어로 음가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라틴어는 오늘 이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차이점만 서너 개는 나올 때마다 제가 지적할게요. 이걸 레조메나라고 안 하고 레고메나라고 한다. 그 발음.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해진 것. 그래서 종교의식이 시작되면 사제가 이 신화의 내용을 말하는 단계가 있어요. 음송. 단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레미제라블 뮤지컬 생각 탁 하시면 돼. 예를 들어 레드 하고서 우리 사랑의 빛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레구메나 할 때 페르세포네 내 딸은 어디 갔나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직역하니까 말해지는 단계지, 실제로는 거의 코러스가 춤도 추고 무용하면서 음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레구메나가. 이제 그리스 비극 탄생도 그거와 직접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메나는 거기에 나온 동작을 실제로 입문자들이 페르세포네로 분장한 배우라고 해서 요새 용어고, 원래는 배우가 아니고 그때 그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페르세포네가 겪는 과정을 다 자기가 실제 겪어봐요. 그게 드라마의 어원인데 드로메나에 실제 행해지는 단계. 왜 패션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 고난 겪는 과정을, 그건 다 그리스 종교의식 모델 그대로 유대교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드라오 동사 해가지고 뭐 행하다인데 그거에 행해지는 것 해서 드로메나.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안 나오지만 네이크니메나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철학 들으면 아포데익시스, 그래서 여기 한 자리 남아있는 증명하다 할 때 네이크니미 하면 이제 이렇게 보여주다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크니메나 하면은 이렇게 여기 신화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엘레우시스 비밀의식은 뭐 굉장히 유명한 의식인데요. 그 마지막 단계에 사제가 이 하나의 미라를 보여주는 단계, 진리를 보여주는 단계, 이런 식으로 신화라는 건 단순히 문학작품이요 책으로 쓰여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 어떤 그 종교의식 할 때 사제가 노래할 수도 있고 참가자 전체가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그런 단계가 끝나고 문학작품으로서의 신화로 바뀌고, 그게 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돼서 철학으로 넘어가고, 그 단계는 이제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히어로 미트, 영웅 신화죠. 그러면 그리스어로 헤로스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인 반신을 표상하려고 할 때 인어처럼 아래는 인어고 위에는 뭐 공주 처녀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 불란서의 꼬냑 중에 햇민막땡에 여기 뭐가 왜 이게 뭐겠어요? 아래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이야. 왜? 켄타우로스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술 마실 때 꼬냑 마시시면 여러분이 반인 반신 된다는 느낌으로. 아니 불란서는 그래서 꼬냑이 굉장히 귀중한 술이에요. 마지막 날개.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만약에 여행 가시면은 여기 공장을 꼭 견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혀요. 예, 제일 큰 데는 헤네시 꼬냑이라는 데인데 기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동굴 열리는 순간. 그러면 아니 우리 뭐 저 티제베라고 티제베라 그런 기차가 아니고 전기 기차지만 한 100명, 200명 싣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제 마이크로 설명하면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꼬냑 저장 탱크야. 거기 가면 여러분이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니 왜냐면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보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여행까지 온 게 여유 있고 저기 하신 분인데 우리보다 행복한 존재들이 있으니 그 천장에 깔려있는 곰팡이들 새까만 곰팡이인데 얘 나오는 그것만 마시고 사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더 행복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영웅신화라는 건 우리가 헤라클레이스 영웅신화 그냥 읽는 게 문학작품으로서 읽는 거고 실제로는 그 아파투리아제라고 저 청소년이 저기 그 자기 동네에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날, 그러나 오늘날은 주민등록이지만 옛날은 주민등록이 아니고 아버지를 같이 갖게 누구누구 부족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그 성년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파투리아라고 그러는데 파테르는 아버지고 이때 아는 부정의 뜻이 아니고 코플라티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 같은 아버지에서 다 나온 거다. 여러분 그리스 가보신 분 많죠? 델피 신전 가보신 분 있어요? 델피 신전. 예. 옴팔로스 보셨어? 예. 델피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 신타 그것도 있고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ним프란 뜻이에요. 우리 조상이 델피 여신에 우리는 다 똑같은 구별이 안 되는 알파예요. 이때는 아톰이나 아테이스트 이런 건 부정이 아닌 부정이야. 무신론자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것 아톰 그런 건데 이런 때는 정반대. 우리는 같은 델피의 자손에서 우리는 같은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델포스로 읽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영웅신화도 요 입문식 때 참여한 청년이 영웅신화 내용을 실제로 이제 그런가 이제 실제로 헤라클레스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헤라클레스로 변해 그래가지고 적군 뭐 괴물로 변하네 하면은 괴물아 붙자 여러분 저 레드 그거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기에 익숙해 있고 맨날 제가 상상으로 아침에 밥상 차리면서도 지금치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그리스로 가 그래도 집사람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웅신화라는 게 실제로 그냥 문학작품이 아닌 그걸 연극 배우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그걸 낭송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막 말로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신과 내가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영웅신화도 의뢰신화로 읽힐 때가 있고 나중에 문학작품으로 읽힐 때 이렇게 둘로 나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신화도 똑같습니다. 창조신화도 많은 지역이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다 너무 나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창조 신화를 연극하는 데서, 연극이라기보다 이 종교 의례 때 거기 나오는 주인공 역들을 그 청년들이 다 맡으면서 실제 그걸 읽던 혹은 노래하던 그런 신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달라지죠. 신화에 대해서. 그 신화가 왜 철학적 사유를 우리에게 주는가는 이제 뒤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으로서의 신화는 오늘은 놔두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차이점만 얘기하려고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동굴벽화 한 예를 조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종교의식 혹은 신화를 읽으면서 겪었던 경험이 어떻게 철학적 사유를 탄생시키는 어떤 씨앗이 되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신화적 사유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우리 현대인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 이 원칙적인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적 사유는 마술적 사유, 유희적 사유. 마술적 사유는 이제 거기 호모 마기쿠스 그런다. 아까 얘기했죠. 마지쿠스라고 안 한다. 그 다음에 시를 키케로 이러지 시세로라고 안 한다고요. 아니 라틴어 읽는 법을 지금 둘 얘기하는 거예요. z와 그 차이. 시. 그러니까 케사르지 시저가 아니에요. 그럼 시저는 뭐냐? 뭐겠어요? 영국식 발음이에요. 영국식.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애들도 변해서 원래 로마인들 발음이 안 살아남아 있어요. 변해 있어요. 마치 한자 광동 지역 옛날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발음에 남아있고 중국에서는 바뀐 게 많아요. 우리가 옛날 한국 발음이 꽤 있어. 아니 중국 발음이. 그러니까 케사르예요. 케사르. 이탈리아 사람은 지금 다 치체로, 체사르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치로. 그럼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선생님이 말하는 그 크는 맞습니까? 이건 언어학이 발달해가지고 로마 시대 병정들이 화장실에 쓴 낙서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언어학자들이 K라는 걸 밝혀냈는데 영도, 불은 다 K로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세 때 라틴어가 딱 들어오고 자기 나라가 아닌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류 사회에 이 고급 문학 언어로 들은 거예요. 우리 한자 들으듯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도 이제 오늘부터 조금 다시 보셔야 되는데 고려 때, 조선 때 그러면 이 높은 사람들 한국어 안 썼어요. 고려 때 충선왕 이런 때 대신들 다 이 변발하고 고려 몽골 복장하고 있다니까. 상상을 못하죠. 그러고 무슨 애국시민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애국심 시절이 아니에요. 나라 개념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반들 계급 있고 상민 계급.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밑에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국가관 개념은 이제 19세기에 독일 이제 유럽 생기면서 우리나라 일정 시대 겪으며 우리도 해서 갑자기 국민학교, 원래 독일어 폴크스슐레에서 왔죠. 폴크스바겐 알죠? 자동차 중에 국민차라는 뜻이야. 폴크슐레 하면 이제 국민학교인데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들이 독일 연방은 약하고 나폴레옹이 불안해서 너무 세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연방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피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게 독일인이여 단결하라.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근데 예전에는 다 산고라당마다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아우스부르크가 있고 다 있으면 다 우리 잘 살면 되지 산 넘어 딴 나라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불란서 근데 저기 세지니까 독일 지성인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잡아먹히겠다.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듯이 국가 개념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왕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중국의 왜 대진제국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44편 길죠? 거기 보면 이 나라 살다가 너무 못 살겠으면 딴 나라로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탈북이야. 여기 못 살으니까 전라도가 뭐 백제였으면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신라로 가자. 국가 개념이 아니야. 먹고 사는 개념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세까지 그런 그게 많은데 그리스는 이미 BC 5세기에 8세기부터 시작됐지만 국가 개념이 이제 시민권, 오늘날로 치면 국민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벌써 형성된 거죠. 그쪽은. 그래서 이 아까 호모 마기쿠스 하다가 하다가 지금 제가 저쪽으로 갔구나. 여러분이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보면 한 얘기에서 딴 쪽으로 제가 흐르기가 쉽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술적 사유라는 건 우리나라의 뭐 이은결이나 그 마술이 아닙니다. 이 마술은 과학과 철학의 기본이 되는 사유라고 그러죠. 인간이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기술을 거는 만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마법사를 마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이 왜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죠. 동방 세 박사가 마고스로 돼 있어요. 이건 번역이 넌센스야. 박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고스라는 건 우리 동양으로 치면 딱 도가 사상에 맞아요. 도가 사상의 신선 내지 도사. 그냥 비가 필요하면 구름에서 비 내리게 하고 자연도 알고 막 저쪽 세계로 여행도 가고 모든 만능 해결사 마고스. 그러니까 마술사는 왜 여러분이 영어책에 보면 메디신맨이라고도 써있고 그걸 어떤 사람은 의사인간 써있는데 그때는 의사란 뜻 아니에요. 그 큰 의미의 자연현상에 가령 백일씩 일어나면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변을 치료해 준다는 의미의 메디신이 붙은 거지 여기 지금 의대 나온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디신맨도 약간은 마고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현상이 이변이 일어나니까 그걸 정상으로 바꿔줄 사람. 가뭄이 들면 계속 뭘 해서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게 해줄 사람. 그런 의미의 메디신이에요. 자연치료. 그래서 마술적 사유라는 건 여러분 이제 꼭 오늘 가시면 프레이저의 골든바우 황금가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1학년 때 있다가 제가 대학 와서 이런 책을 내가 배우려고 왔냐 하고서 이상하다 하고서 버렸다가 그것도 한 20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학생들 보고 꼭 책 유명한 거 사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무슨 핸드폰에 뭐 여기에 다 해서 안 하는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애인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만나요. 그래서 나가려다가 목욕제기에 향수까지 뿌렸는데 에이 하는 순간 황금가지가 보여. 저걸 한번 읽어볼까? 책이 있으면 그때 읽게 돼요. 그날은 그게 쏙쏙 들어와. 근데 엄청 재밌어. 근데 여러분이 아까 우리 모 교수님처럼 수학만 생각하시면 지금도 이건 읽으면 5페이지도 못 넘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술의 원리가 나와요. 여기에 Principle of Similarity, 유사성의 법칙과 그 다음에 Principle of Contact, 그 다음에 Contagion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현대 과학적 사유하니까 지금 마술적 사유를 하나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깊이로는. 가령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뭐예요? 이 남자들이 예전에 아이를 못 가지면 자꾸 성적으로 강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주로 개고기 먹을 때 개고기하고 뭘 연상해서 먹냐면은
그 이제 착각인데 개들은 약간 교미를 하는데 막 3시간씩 붙어 있더라. 그러면 저 개고기 중에도 특별히 개 거시기를 먹으면 여자분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이제 영양탕집 가면 고개간태만 나와요. 개 거시기는 한 마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고개간태만 줘. 자주 오는 사장님이지. 근데 그 사장님이 정말 섹스력이 세지시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연히 저렇게 오랫동안 교미하는 저의 생식기를 내가 먹으면 내 생식기도 뭐 세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유사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시험 있었잖아요. 중고등학교 1, 2, 뭐 하면. 그러니까 그 학교 1, 2 고등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뭘 갖다 붙여요? 엿 갖다 붙이셨어요. 왜 갖다 붙여? 쫙싹 달라붙으라고 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게 유사성의 법칙에 똑같은 건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 부처님들의 코가 다 없어진 애 못 낳을 경우 그걸 떼가지고 갈아서 한약해서 배갓집 사모님이 많이 먹었어. 지금 있는 것들은 많이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죠. 아프리카 코뿔소도 다 우리나라에서 다 먹었다. 한약 재료로. 그게 세지라고. 그래서 세계 동물보호협회에서 우리나라한테 계속 항의하잖아요. 녹용하고 그 코뿔소 그거. 중국 놈들은 그것도 아니고 아예 상어 지느러미만 텔레비 다큐멘터리 안 봤어요? 심해 들어가서 이 지느러미만 따고 걔는 산채 그냥 그 심해로 내려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건 이제 이 사유는 아닌데 걔들도 이 지느러미하고 성적 그거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술적 사유를 이해하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유사성의 법칙인데 그 유사성의 법칙은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비슷한 것이 비슷한 동작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가지에 보면 그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놀라보아족이라는 이 아프리카 어떤 종족은 3일 동안 달이 사라지면 놀래에 자빠져 이제 아니 달이 사라지셨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아나라고 3일 밤낮을 계속 살아나라고 춤을 춰요. 쓰러질 때까지 추는 자가 그 부족의 최고 쟤는 정말로 달을 살리려고 하는 애다. 그 다음에 람바다라든가 탱고, 이건 이제 라틴어의 탕고에서 왔죠. 터치 딱. 나중에 여기 콘택트도 탁투스가 과거분사 탁투스. 그래서 그 남녀 약간 성행위를 그 연상시키는 춤을 계속 춰가지고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이 우리의 이 춤에 자극을 받아서 에테를 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사랑하고 있거든. 너희들도 사랑해봐. 그래서 비도 내리고 농작물도 좀 주어봐. 이 의식이 이제 마술적 사유고 마술 의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는 직접 이제 이렇게 여성분 아니니까 해가지고 직접 코는 언제든지 라틴어에 탐깨란 뜻이에요. 탐게를 만져가지고 직접 만지면은 멀리서 본 거보다 더 그 기운이 나에게 이제 오고 내가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 여인천하라는 거 봤어요? 거기에 왜 강수연이 경빈 세자 만들려고 진짜 세자의 인형을 만든 다음에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사주를 딱 적어 놓은 다음에 매일 바느질로 콕콕콕 쑤시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묘하게 세자가 또 아파. 머리가 앞으로 날려. 그러니까 우리 때 이거 이제
그 많이 해봤는데 대학교 때. 그래서 아니 이런 건 이제 나쁘게 하는 건 부두교처럼 블랙 매직에서 저주하는 거고 화이트 매직은 좋게는 그런 건데 이걸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나 말이야. 박근혜 씨가 이제 동기인데 박근혜 씨한테 내가 굉장히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때 70학번 때가 데모를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데 유신헌법 때는 데모를 서울 물리대생밖에 안 했어. 아무도 안 해. 왜냐 일가가 다 망해지니까. 잡히면 아버지 직장, 누나 다 직장 다 떨어지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80년대 학생 데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이철 씨 그때 그 세대. 김중태 씨는 더 위에 64년도에 왜 한일회담 반대. 요새 이제 다시 돌아오셨지. 너무 안 되니까 여기 책처럼 박정희 사진 놓고 계속 칼 던졌었어. 근데 어느 날 총 맞아, 총.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굉장히 박근혜만 보면 내가 죄의식을 그랬는데 이게 마술적 사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는. 아니 연애가 안 될 때 미국에 그런 사건 많잖아요. 그건 뭐 영화화도 나중에 됐을 거야. 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자의 누나가 너무 예쁜데 이게 접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자 시켜서 누나의 그 음모를 가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맨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변태 뭐 이렇게 됐는데 이해할 만하죠. 오죽 자신도 없고 뭐 전화해봐도 안 만나줘. 꽃을 보내도 답도 없어. 시를 보내도 답도 없어. 뭔가 이 마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그랬는데 그 기독교적으로만 너무 리지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정신병자다, 변태다 해서 이제 그것도 실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적 사유는 이 직접 내가 손에 닿아서 영향을 주겠다. 이런 그것도 그 두 가지가 주된 원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황금가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닮고 이런 걸 이해하면서 재밌게 느껴져요. 저도 제일 깜짝 놀란 건 우리 어렸을 때 지불놀이. 우리 젊은 분은 지불놀이 못 해봤겠네. 지불놀이 때는 내가 이 교장 관사, 우리 집을 태운 사람. 네, 독일에 가면 알프스 라인 강변에 12월 22일 되면 또 이제 태양이 줄어드니까 또 난리가 나서 큰일 났어. 태양이 약해지셨는데 어떻게 강하게. 그래가지고 불의 전차를 만들어서 쭉 라인강으로 굴러 흘리는 그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 지불놀이하고 같은 거야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는 것만 생각했지 이 무의식에는 태양아 돌아라. 아까 미스예요. 이럴 때는 뮤지컬하고 같은 거야. 즉 내가 이걸 돌리면서 태양 이 살아나 하면서 돌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마술적 사유는 이제 그런 거라면요. 이제 유희적 사유 혹은 호이징가의 유명한 호모 루덴스라는 작품 있죠. 이것도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모든 게 다 놀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이 딱 좋아. 그냥 무슨 게임한다든가 무슨 야구하는 이런 의미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건 그냥 극히 일부분이고 여러분도 지금 호모 루덴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넓게는. 호모 루덴스라는 건 우리 인간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우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사회에 출세해야 되고 이 세상사에 출세하려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고 거기에 온 정열을 쏟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서 싹 잠깐 벗어나서
자, 나는 이런 문화적인 거, 철학적인 것 알고 싶다 해서 이 벗어나서 이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이미 호모 루덴스야. 루덴스는 라틴어의 루도가 이제 놀다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두스라고 그러죠. 저 원형 경기장을 라틴어에서. 그래서 이 유의적 사유가 있는데 아까 마술적 사유도 유의적 사유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놀이라는 건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생각해내서 그 세계 안에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라가는 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놀이적인데 그 놀이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유의적 사유에 지배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적인데 영어로 치면 as if. 칸트도 굉장히 순수이성 비판에서 많이 얘기한 알 수 없.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야 네 가지 세계에 창조됐냐 안 됐냐,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인과율이 있냐 없냐고 뭐 네 개 있는데 하느님 순수이성으로 증명해봤더니 증명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버릴 거냐? 버리자니 이거 뭐해?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에서 순수이성으로 증명은 못했는데 마치 신이 있는 듯이 믿고 살자. 그래야 윤리가 산다. 증명 안 됐다고 신이 없다고 딱 단정 지어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as if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응? 독일어로 이제 알 수 없, 불어로 꼼씨. 여러분 또 노트르담의 꽃을 보셨어요? 주인공이 까지모도 그러죠. 불어 발음이고 원래는 쿠아시가 꼼씨예요. 그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까지모도 얘기를 하고 엄청 깊은 뜻이 있어요. 까지모도. 예, 그러니까 모도 같이 살려는 사람이야. 그럼 모도가 뭘까? 그건 이제 또 너무 벗어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써놓고 무슨 모도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마치 뭐처럼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호모 루덴스일 때는.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국하고 한미 연합 작전 뭐 있어요? 독수리 작전.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키 리솔브. 내가 공군 장교에서 파일로트들을 가르쳐서 파일로트들의 국방의식을 하느라고 별걸 다 알아 내가. KH 위성 그러면 키홀더라고 해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열쇠 구멍 보듯이 저 북한 어디 다 쳐다본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 훈련을 CPX라고 불러요. Commanding Post Exercise예요. 그러면 이제 공수부대들이 북한 스파이라고 가정이야 가정. as if 연습을 와. 그러면 공수부대는 특수 간첩이니까 1인당 5명은 해친다고 보고 1대5이면 걔가 이긴다고 규약에 점수돼 있어. 먼저 쏘면 가짜 총이죠. 이렇게 이 전자총처럼 이렇게 떡 나가는 빨간 점이 하는 총을 쏴. 그런데 6명이고 이쪽 먼저 쐈다. 그러면 걔가 죽은 걸로 점수 처리해. 근데 이게 다 컴퓨터 게임과 같이 엑서사이즈란 뜻이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습을 해본 거하고 실전 연습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는 실제 전쟁이 터지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CPX를. 근데 북한은 더 못하는 이유가 북한은 지금 휘발유가 없어. 비행기 뜰래도 뜨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 유명한 조종사야, 다. 거의 10,000시간 이상 중인데 북한은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뮬레이션. 앉아가지고 2,000피트 올랐다, 30,000피트 올랐다, 적군 나왔다, 툭툭툭툭. 그냥 그 연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넌센스죠. 그랬는데 이때 as if, as of 이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조셉 콘라드라고의 노벨상 탄 독일 생물학자 있죠. 거기에 보면은 기러기들도 CPX를 해.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독수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암놈 순놈 둘이 독수리 왔다는 가상하에 순놈 어디로 깍깍깍깍 나르고 암놈은 뭐 새끼를 향해서 짜자자자 막 가고 그걸 정기적으로 연습. 그러니까 사람만이 호모루덴스 꼭은 아닌데 어쨌든 마치 어떤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 그거 이제 아까 드로메나도 종교의식도 실제 상황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창조신화에서 태초에 누가 우주를 창조했느니 이런 걸 실제 주인공이 창조하는 그런 걸 이 as if 창조주처럼 드라마로 연출해보는 그 의식, 아까 그랬듯이 호모 루덴스라는 건 유의적 사유란 그런 사유다 이거죠. 그래서 유의적 사유 하려면은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유의적 사유를 잘 아시리라고 내가 믿는데 아까 유의적 사유나 호모 루덴스적 사유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놀이를 절대 안 하려고 해. 게임도 안 하고. 저는 우리 외대 철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많은데 이런 거 다 빼고 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덤빌 줄 알아야 되고 포카 배워라, 바둑 배워라, 포카페이스. 그게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룰, 그 다음에 좋은 패가 와도 표를 안 낼 수 있는 그 훈련. 그러면 철학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철학에서 누구 사기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사유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얼른 그 룰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왜 세계에서 핀란드 애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핀란드에 수학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가령 X가 0보다 적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하고서 그게 그 세계로 딱 들어가. X가 0보다 적대. 이럴 때는 X과에서 Y가 뭐 나온다? 저긴데 영국 애들은 굉장히 경험 없는 저여가지고 X가 0보다 적다면 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돼. 근데 수학이라 저긴데 딴 걸 할게요. If I were a bird. 야, 우리가 지금 새가 되자. 우리가 새라면 이 절벽에서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누구는 날를래요? 뭐 할래요? 핀란드 되는데 영국 애들은 내가 새가 아닌데 무슨 새라면 얘기가 왜 나오냐. 그래서 수학 성적이 약하. 영국 애들은. 근데 나중에 철학에도 경험론만 발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관념론, 합리론 이런 거하고 다 이제 연관되는 그런 문맥인데 호모루덴스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호이징학교 읽어보시면 이제 얼마나 넓게 쓰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부부생활, 연애 그대로 다. 연애 호모루덴스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험자가 한번 설명해볼게요. 연애 때하고 결혼하고 같아요, 달라요? 게임. 너무 게임이라고 하지 마시고 딴 생각 할 때 가령 애인일 때는 꽃을 갖다 줘도 너무 좋고 하더니 이제 시집가서 저기 되고 하니까 이거 좀 있으면 쓰레기 되는데 돈으로 가져오지. 그럼 이미 그 와이프는 뭘로 들어간 거예요? 생활공간 속에 있으니까. 연애 때는 그렇게 하면 그런 애는 연애 절대 못하지. 연애는 이미 딱 만나러 가려고 상상하는 순간 호모루덴스로 들어간 거잖아. 아침 새벽부터 다르잖아. 오늘 애인 만날 건데 괜히 아침 4시에 팍팍 깨진다. 공부도 괜히 잘 된다. 밥 먹는데도 막 레드 하면서 먹어. 오늘 그녀 만날 거니까. 그 다음에 시도 셰익스피어의 무슨 시를 딱 읽는데 그대로 읊어준다. 유명한 장면 있죠? 몰라요? 안 봤어?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봤으면 이 호모루덴스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 유명했던 누구야 여배우? 올리비아 쌤. 올리비아 헤세가 그 성문 거기서 하는 장면은 아주 유명하잖아. palm to palm 이것도 이라. lips to lips.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저도 애인하고 첫 키스를 얼마나 몇 년을 어디에서 할까? 어느 계절에 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다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시즌을 많이 고르고, 아니 나에겐 독특하게 아카시아 시즌 뭐 또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그 호모 루덴스적이라고 할 때 연애를 하든 아니면은 가령 부인하고 심지어 이렇게 그 부인 남편하고 그 실제적인 어떤 돈 관계 이런 거 할 때도 이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있어요. 왜 남자들이 특히 그렇잖아. 부인하고 백화점에 가면은 부인은 뭐야? 굉장히 합리적이죠. 2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최적의 가격을 와 최적의 물건을 고르기 위하여 한 곳에서 절대 첫 번째 안 사. 아니 내 처음이야. 여기 갔다가 입어보고 좀 딴 데 돌아보고 올게요. 그래서 뭐 5-6군데 돌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해요. 아니 처음에 그냥 사지. 아까 그 이쁘더만 이거 시간 아깝게.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좀 적응하기 시작하는 경상도 사람 중에는 마누라는 거기서 거기 일하라고 하고 이제 거기 예쁜 점원 아가씨 어디 고향이 어디야? 거기서부터 이제 엉뚱한 부부싸움으로 갈 확률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삶에도 내가 저렇게 하는데 5군데 가게 옷 하나 사러 따라다니는 게 속으로는 싫더라도 이제 호모루덴스 딴 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나 싫다 하는 경상도식 그 직설적인 저기는 이제 60 넘으니 요새는 이제 이혼당하기 딱 좋고 나 싫다. 내 아는 유명한 친구가 지금 모 대학 교수인데 이혼 당했어 여자한테. 왜냐? 나하고 제일 친했던 애인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을 못하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로에서 야 너 내려!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한 30 몇 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 너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여자도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저런데 그래가지고 넌 막 그러다 나중에 이혼당해. 그랬더니 이혼은 마 내가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이혼당했어. 왜 그럴까? 호모루덴스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실제로 가령 내가 이 5군데 상점 다니면서 시간 뺏기는 게 싫더라도 마치 즐거운 것처럼 딴 걸 찾아내면 돼. 같이 가서 거기서 딴 아가씨하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혼당하더라고요. 아니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지금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as if, 그걸 하든지, 그러면 이제 직접 부딪히면 이혼 당하니까, 그거 말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옷 색깔 구경에 새로운 경지로 나도 들어갔다. 그렇듯이, 마치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싫지만 이건 난 좋은 거야 하면서 음악회가 싫었는데 와이프가 좋아하면 처음 싫다가도 좋은 거야 하면서 따라가면서 더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아까 그건 극단적인 그냥 실제 좀 싸우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호모루덴스는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가고 그 논리는 SF의 논리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생활의 공간과 사유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부 얘기했는데 연애 나왔죠.
종교 의식도 전혀 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2페이지에 따로 나올 때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시라는 건 완전히 거의 호모 루덴스적으로 생각해야 시가 써지죠. 가령 내가 외대 오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경남대 4년 총각 때 3명이 자취를 근무를 했는데 한 명이 식물학과 장미 오면 닭 이건 뭐 6년생 구근유에서 시작해서 분류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교수 이거 지금은 얼마짜리 졸업식 때는 얼마 오르고 이제 자치안에는 아니지만 법대에는 작물이냐 작물 아니냐. 야 나는 완전 몽사한 거. 아니 장미가 어떻게 돈이 문제냐. 그래. 아니 그녀에게 갖다 주고 싶지 않니? 그러면 이제 그녀에게 갖다 주고 싶은 걸 상상하는 순간 장미에서 딴 이 사랑이 보이고 쓰고 시지. 그게 호모 루덴스적 사유 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극단적인 예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리스 종교 의식을 자세하게 하면서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것은 로이드라는 사람이 쓴 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여기에 나온 걸 아닌 걸 내가 이제 했어요. Principle of Polarity. 로이드 경은 그리스인들이 철학을 나오게 됐던 거에 그리스인들의 사유 습관을 둘로 크게 했어요. 근데 호모 루덴스하고도 같아요. 폴라 하면은 극, 양극.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나중에 다음 페이지 나오듯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신개념을 갖고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느껴가지고 뭐든지 어떤 사물을 보면 최고 100% 좋은 한쪽 끝을 생각하고 그게 최고 나쁜 선과 악이라고 해도 좋고 이건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지만 형상학적으로는 이게 최고 좋은 것, 최고 나쁜 것, 현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관념 속에서 이쪽 끝과 저쪽 끝 항상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물리대 철학과에 왜 데모났느냐. 그리스 철학 때문에 데모났느냐.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그냥 만족하면 돼. 여기 한국적 민주주의잖아. 중간에 있잖아. 근데 불란서나 딴 나라 고대 그리스는 2500년 전에 이미 다 모든 국민이 다 자기 뜻을 펼쳤대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그럼 뭐야? 몇 프로야? 그러니까 데모하려고 나오지. 친구 법대생들 지금 다 법률, 법인, 광장 이런 대표 변호사 다 내 친구인데 걔들 다 데모 아무도 안 해. 왜 데모해? 데모 때는 더 좋지. 수업 안 나가고 약수함이라고 저기 가서 고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출석 안 해도 되잖아. 예전에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건너편에 이제 서울물리대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물리대는 우리만 대학이라고 해서 물리대라고 그랬지 서울자를 뺐어. 서울 상대법대는 너희들은 서울 상대법대야. 왜? 소피스트들처럼 직업학교다. 대학 아니라고 친 거야. 그러면 이제 걔들이 보면 우습지. 저 자식들은 너희들은 나중에 해봐야 쪽박 찰 텐데 직업도 없을 텐데 웃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극의 법칙이다 그런 것은 일상생활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목욕탕 물에 들어갔는데 적당한 물에 들어가잖아요. 40도. 그런데도 그리스식이라면 1000도는 어떨까? 영하 100도는 어떨까? 이게 머릿속에 양극에 있다고. 그걸 생각해요. 그러고서 그 중간.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돈 벌고 하는데 뭐든 정열 쓰는 사람은 1000도나 영하 100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거 생각해봐야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딱 그렇잖아요. 내가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